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많이 지치시죠? 설명, 애들이 거의 수업 듣는 거랑 비슷하게 많은 시간을 지금 설명에 좀 할애하실 것 같아서 지치실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동안 통합사회 한국사 관련해가지고 많은 정보 제가 드리고 핵심적인 정보만 준비했어요. PPT는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가, 배부 자료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방금 전에 실장님들이 이렇게 나눠드린 거 있죠. 제 얼굴 들어가 있는 거. 첫 장 한번 펼쳐보시면 이건 그냥 제 그거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교육과정 수능 통합사회 한국사 이거 관련 핵심 사항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훑어드리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통합사회 한국사 가르치고 있는 이용욱 강사고요. 생각의 차이설. 지금 강의한 지는 통합사회는 2018년도에 처음 등장해서 지금 7년 정도 됐고 한국사는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 직보를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직보를 한 10일 정도 했어요. 연속으로.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까지 거의 완전 패인 상태였는데 오늘 설명한다고 아침에 머리까지 자르고 그다음 막 비비크림도 바르고 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상태가 좀 괜찮은 상태로 어머님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거는 PPT는 그냥 한번 좀 봐두시면 중3하고 고1의 차이죠. 지금 이제 7월달 이제 보통 이제 고입 준비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론 하나예요.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 때 조금 잘 다져 놓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린 1학년 애들 지금 가르치잖아요. 2009년생 애들을 보면은 만약에 조금 전년도에 이거 조금 다져놓았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 내신에서 좀 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통합사회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조금 다져놓으면은 좋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학기 때 지금 이제 애들이 좀 많이 지쳐 있어요. 1학년 기준으로. 왜냐면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기본적으로 이건 통상국사뿐만 아니라 본인 생각보다는 다르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아실 거예요. 많은 설명 이제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절평이랑 상평이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치, 나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등급 받아 보면은 낮게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사회는요. 이 수능 교육과정, 이거 수능 바뀐 거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 구조적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통합사회라는 과목은요. 일반 사회, 윤리, 지리, 역사 이 네 개를 다 짬뽕시킨 과목이에요. 사회는 사회인데 왜 통합일까요? 이게 우리 대학에 가면요. 사회교육과, 일반적으로 교육과 이게 사회 과목 전공하신 교육 전공이 어떻게 있냐면은 일반 사회 교육과, 그다음에 윤리 교육과, 지리 교육과, 역사 교육과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봐보시면은 내신 통합사회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이 몇 분 들어오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네 분이 들어오세요. 일반 사회 선생님 한 분, 윤리 선생님 한 분, 지리 선생님 한 분, 역사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이걸 다 짬뽕시킨 게 통합사회라는 과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과목 구조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 PPT 그냥 간단하게 화면 봐주시고 조금 이게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무난하거든요. 근데 뒤에 봐보시면 여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단원 하나만 좀 찝어주실래요? 2학기 때? 잘 안 보이신가요? 혹시 그냥 하나만 딱 찝어보세요. 몇 단원이실 것 같아요? 네, 시장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있어요. 경제입니다. 경제 파트가 아무래도 지금 2학기 때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이게 앞에 헌법, 이게 이제 제일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6단원이랑 8단원이에요. 이게 정법이랑 이제 경제가 있는데 이 정법과 경제가 작년 교육과정 바뀌기 전까지만 1학기 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2학기 때 이제 몰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건 경제. 이 경제 단원을 조금 잘 잡아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용 봐보시면 이거 밑에 발표용 자료 밑에 거 내용 한번 좀 봐주실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통합사회 한국사라는 과목이 이제 수능 과목이 됐어요. 아시겠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한국사가 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이게 몇 단이면 4단이에요.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시죠? 단위수라는 게 조금 이따 보셔야 되는데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뒤에 봐보세요. 이게 표준 단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단위수. 이게 학점이거든요. 이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학점을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데 국어가 4단이에요. 이게 지금 1학기, 2학기 합쳐서 8단이라고 돼 있죠. 표준 시간 표시도 일주일에 국어 4시간이에요. 수학도 4시간이고요. 영어 4시간이고요. 통합사회가 4시간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반영되는 비율이 어떨까요? 대학 가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어에서 아무리 좋은 1등급 맞은다 하더라도 통사에서 3, 4등급 나오면은 말짱 꽝이죠. 왜? 똑같이 반영되거든요. 이거를 많이 놓치세요. 중학교 때 사회 역사는 우리 애는 너무 잘했는데요. 이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중학교 때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도 이 앞에 있는 이게 그 등급이 실제로 안 나오는 그 이유를 제가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단위수가 똑같다.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아시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 한국사를 배웠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분들이 수능을 치셔야 돼요. 2학년 때 통합사회 학교 수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3학년 때는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교학점제라고 있죠. 대학하고 달라요. 뭐가 없죠? 재수강이 불가능해요. 재수강이 불가능해요. 이게 교육부가 되게 재밌는 게 1학년 때 배운 걸 가지고 수능 때 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까지 국영수는 숨쉬듯이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 해가지고 수능까지 가야 되는데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배운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수능을 쳐야 된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통상국사는 마찬가지로 국영수급과 마찬가지로 같이 갖고 가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개정교육과정 수능통합사회 한국사 핵심 사항이라고 있죠. 여기 봐보시면은 위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얘기를 넣어놨어요. 이건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올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생까지만 하더라도 내신도 원래 9등급제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일반 저도 지금 애들 등급 나오는 거 보면은 저 2등급이에요. 그러면은 가끔씩 이건 헷갈릴 때인데 2등급이면요 5등급제에서는요 3, 4등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중위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1등급에 이제 1등급을 받아야지 일반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능과 모의고사는 9등급제입니다. 내신은요 5등급제예요. 이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통합사회도 9등급제로 똑같이 적용이 이거 수능에서는 9등급제로 적용이 되고 내신은 5등급제로 적용이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고요. 300명 중에 보통 한 3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위수 똑같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입니다. 통사는요, 기본적으로 내신 내용 한번 펼쳐볼게요. 내신 내용 한번 펼쳐보시면은 선생님이 몇 분 들어오실까요? 통과 선생님 앞에서 혹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과목 아닐 때는요, 통합사회 선생님 몇 분 들어오시면 한두 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조금 자사고나 조금 공부한다는 학교도 3명까지였어요. 지금 몇 분 들어오시게요? 통합사회 선생님이 4분 들어오세요. 이 근방에 있는 학교가 다 4분 들어오세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윤리, 지리, 일사, 역사 선생님이 각 과목의 전문성이 두드러지시는 선생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나갈까요? 순서대로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아까 잠깐 봐보시면은 통사가 아까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이 봐보세요. 윤리화사상, 세계지리, 생활과윤리, 지리, 사회문화, 지리, 경제 이렇게 나가요. 시험 범위 어떨까요? 자기들도 나중에 시험 끝날 때 발표되기 전까지도 몰라요. 왜요? 소단원별로 여기 나가고 여기 조금 나가고 여기 조금 나가고 이렇게요. 왜? 자기 선생, 자기 전공하신 선생,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딱 가르치고 나가시거든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교육부에서 지금 앞에 봐보시면 예시문항을 제가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 예시문항에 봐보시면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통합사의 예시문항이 올해 이렇게 2009년생부터 수능 이렇게 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통합사회가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닌데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문제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따라가려고 해요.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진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강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어려운 학교였어요. 그렇게까지 안 어려운 학교였는데 작년 기출이랑 올해 기출이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뻥 뛰었거든요. 뻥 뛰었어요. 진짜로 장난이 아닐 정도로 너무 어렵겠는데 이게 지금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윤리 부분, 지리 부분, 일사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수능에서 발표한 문항 보시면은 잘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위에는 지리, 이게 선지가 위에는 지리, 밑에는 일반 사회, 뭐 윤리 이렇게 각각에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로 내려오고 있냐면은 뒤에 있는 내신 통합사의 예시 문항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예요. 문제 한번 봐보시겠어요? 문제 지금 길이가 몇 길이죠? 지금 한쪽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좀 극단적인 사례예요. 강남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수능에서 내려온 문항을 똑같이 갖고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통합사회가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어떤 과목하고 좀 연관이 있으면 이게 좀 이게 뭐 하면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요 혹시 자녀분들이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제가 한 6, 7년 전에 그때 가르칠 때랑 지금 가르칠 때랑 애들의 배경 지식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친구 지금 몇 학년이죠? 중3이요. 동고서저란 말 아시나요? 동고서저. 그쵸? 어머니들 동고서저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지형은 어떻게 돼 있다? 동쪽 놓고 이거예요. 한자예요. 코로나가 남긴 상처. 그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다 어떻게 돼 있죠? 한국어로 돼 있어요. 친구가 그거 모른다고 내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다 그래요. 배경 지식이에요. 책을 안 읽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유튜브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유튜브에 익숙해요. 차라리 유튜브를 제가 본다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봐라. 근데 이 모든 배경 지식의 시작점은 다시 통합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단어를 제가 애들한테 말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한자, 그냥 되게 집약적 이런 단어 있죠.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하나하나 좀 풀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되게 신기한 게 국어하고 영어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단어를 되게 기본적인 단어.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머님과 저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본을 조금씩 전 낮추면서 뜻풀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수업할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통합사회, 한국사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한국사는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통합사회는 기본적으로 조금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난이도가 확실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고1 때는요. 조금 미묘한 차이 말씀해요. 고1 때 이런 거 배워요. 스택이지래. 근데 고3 때 가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만 나왔어요. 기후가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열대기후가 이런 게 있어. 의식주는 이렇게 배우고 여기는 무슨 농업을 뭘 하고 농업을. 근데 요즘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인지를 해야 되고 정시를 대비해야 되는 학교 입장에선 이런 것까지 좀 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내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실제 올해 고등학교거든요. 올해 고등학교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조금 나이도 어렵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통상국사는 미리 알아두세요. 내년도 1학년에 미리 하기에는 애들이 확실히 좀 미리 해놓은 애들이 많아요. 제가 선행을 한 애들을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선행을 안 한 친구들, 이게 조금 현실은 받아들이셔야 되겠지만은 선행 한 애랑 안 한 애랑 차이가 있긴 해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 근데 좀 안타깝긴 하죠. 사실은요. 사교육비를 더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확실히 내신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3학년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숨 쉬듯이 하셔야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 생각했던 그 사회 역사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이죠. 마찬가지로 9등급제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고요. 제가 퀴즈를 하나 넣었는데 시간상 이것까지는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하나 좀 물어보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거 좀 쉬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광역시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광역시. 우리나라 특별시 말고 특별자치시 말고 광역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위에 게 기억에 광역시는 뭐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문제예요. 광역시는 모두 기억의 수급권자 비율이 4.0. 근데 봐봐요. 광역시를 찾으셔야 돼요, 이걸요. 근데 우리 애들 광역시도 몰라요. 부산 특별시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약간 배경지식적인 문제예요. 서울 안에만 전국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바깥은 모르는 거죠. 이것도 약간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광역시가 총 6개 있거든요. 여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과중광역시, 대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거. 근데 봐보시면 충청권, 일반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이걸 일컫는 말이고 분배역정. 이거는 생활과 윤리예요. 그러니까 지리와 윤리와 사회문화를 같이 합쳐놨다. 이런 특징이 바로 통합사예요. 그러니까 통합사회가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 3개 과목을 다 융합해가지고 선생님들끼리 토론해가지고 만든 문제예요. 이렇게 나온다. 이게 지금 내신이 따라가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1 때 좀 파트별로 깊게 공부를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사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아마 중학교 때 지금 한국사 지금 어디 배우고 있죠? 보통? 자녀분들 혹시 어디 배운지 아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는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요. 여기 고대부터 근대 개화기 일자가 다 배우긴 해요. 근데 여기가 몇 %일 것 같아요? 90% 이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짤막하게 배워요. 근현대사. 우리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역사 3개사 제외하고 1단원하고 2단원의 4,800년 역사를 다 여기서
여기서 90%를 끝내요. 여기서부터 여기 기껏 때 중학교 때 저는 들어본 적 진짜 중학교 때 여기 나가는 학교 있을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64기 학교 그 중학교 3학년 애들 시험범위 어디까지 나가는지 물어보니까 아무리 빨리 나가도 조선시대입니다. 뒤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이들은 배워본 적이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구조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보다 위에 있는 전근대사, 고대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전근대사보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려요.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2019년까지 기준이에요. 올해 교육과정에. 그래서 대통령 바뀌는 연도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애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떨까요? 양이 너무 많아요. 왜? 중학교 때 한 번 배웠잖아. 중학교 때 한 번 배웠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르거든요. 두 번째, 여기는 어려워요. 올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 정도 느낌. 제가 여기 학원 특강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2학기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일제강점기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올해 특강을 광복절에 일제강점기 특강을 한번 열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물론 이제 고1 수준도 있지만은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도 미리 들어두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특강은 제가 8월 15일에 하루 광복절 일제강점기 특강 제가 매년 해요. 광복절마다 일제강점기 특강을 매년 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사 같은 경우 학교에서 충분히 여기 부분 잘 들어주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좀 도움이 된다면은 한국사 난 좀 조기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사교육도 들으시면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 저는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라고 미스터 션샤인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개화기 이런 거 있죠. 애들이 그런 거 한번 학습시켜주면 오히려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 어쨌든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사는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아니고 스토리텔링으로 해주시고 무작정 외운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역사에서 좀 지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교과서 1쪽부터 68페이지까지 시험범위였던 학교가 있는데 68페이지를 어떤 친구야 어떤 A 여고 다니는 친구예요. 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교과서에 있는 모든 줄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했대요.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교과서에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워야 되는데 몇 점 맞으셨을 것 같아요? 하얀 거 빼놓고 다 외웠대요. 몇 점 맞으셨을 것 같아요? 62점 나왔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 얼마나 속상할까요? 맥락이 없는 거예요. 맥락 없이 뭐만 본 거예요? 그냥 줄만 외운 거예요. 여기 있는 자료를요. 맥락 없이 그냥 하얀 거 빼놓고 검은 것만 다 외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역사는 배경 지식과 시대적 맥락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글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암기 과목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시대적 배경과 흐름과 사건의 과정과 배경과 결과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공부만 한 거예요. 이게 약간 이과 애들한테 좀 두드러지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중학교 때 하실 때도 이해를 수반하여 좀 외우도록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수업은 이것까지는 지금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나중에 제가 겨울방학 때 통합사회 특강 깔 거거든요. 제가 올해 여름방학은 제가 이거는 여름방학 때는 이제 특강을 통합사회에서 이번에 아마 다른 선생님은 여기 하실 거예요. 생각의 차이에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광복절에 한국사 1일 특강 일제강점기 하루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루 정도 배경 지식을 좀 넓혀보고자. 왜냐면 이때 가면 애들이 어려워해요. 하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주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미리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중학교 3학년 내용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중3 때 내신 잘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까지 같이 갖고 가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수능 과목 봐보시면은 여기 이제 9등급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아마 입시 설명에 많이 들어보시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혹시 질문 한두 개만 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혹시? 많이 지치시죠? 제가 오늘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마지막에 제 번호가 010-2251-2891 이거 한번 좀 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도 아마 마지막 글자 있을 거예요. 한번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